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해운대구 반여 2동 3동 재송 1동 2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부산은 정부의 제1호 국제관광도시에 당당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약 4년간 1,500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관광도시 부산을 위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일환의 한 부분으로 수영강과 광안대교를 가로지르는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온 의원은 금일 수륙양용버스 도입 관련 각종 의문점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 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광마이스 산업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수륙양용버스 도입 배경과 현재까지의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륙양용버스는 2007년도와 2015년도에도 민간에서 제안이 있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국제관광도시 사업으로 지금 선정되어 있고, 이게 시작된 것은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해양 레저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수륙양용버스하고 해상택시, 해상버스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020년 4월에서 12월까지 상임위와 의회에서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용역 속에서 노선 타당성하고 실행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공모 지침서랑 평가 항목까지 다 마련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금 7월 12일자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상대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동영상 재생 부탁드립니다. 해변을 달리다 거침없이 바다로 들어가는 장갑차, 육지와 물리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수륙양용차입니다. 이 수륙양용차가 이제는 버스로 변신해 부산을 달립니다. 바로 수영강과 부산 앞바다에 새롭게 도입되는 수륙양용버스인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들어갈 때 무섭다 이런 건 없어요. 흔들림이 많이 없어요. 타선으로 자동차 엔진으로 달리는데요. 부력을 이용해 물위를 항해할 때는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스턴 드라이브 방식 또는 물을 분사하는 워터젯 엔진의 힘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버스가 처음 도입된 곳은 2015년 인천 아라뱃길입니다. 최초의 수륙양용버스에는 운전석이 2개로 운전사와 항해사가 함께 운행했죠.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시도했지만 하천법 규제 등으로 운영하기 힘든 지역이 대다수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충남 부여군이 백마강에 수륙양용버스를 띄웠습니다. 낙하암과 정림사지를 경유하는 노선은 부여의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어 많은 사람의 아라뱃길의 버스는 현재 휴업 상태. 반면 여러 볼거리가 있는 부여에서는 활발히 운영보다 중요한 안전. 수륙양용버스는 2015년과 2018년에 미국에서 2차례에 걸쳐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탈 수 있도록 항상 안전에 예,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수륙양용버스 시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부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수영강에서 만일에 한다면 굉장히 사업성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혹시 저 버스 타보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타지는 못했습니다. 예. 우리 실무진은 탔습니다. 그렇죠. 자, 공모 지침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평가 항목의 세부 항목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할 경우 이제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0점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차량 도입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차량 도입 회사하고 그렇죠. 네. 체결했습니까? 지금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현재는 그 제안서 당시에는 그 공급 권한 증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차량 도입 계약서도 확인 안 되는데 어떻게 점수가 부여되죠? 결국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가 되어야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업 계획서만 봤다. 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예, 이미 발생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참여하기 전에 참여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죠. 네. 근데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 곳은 심각한 채무 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하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협상단을 꾸려가지고 협상 자문단하고 그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때 확인했습니다. 채무라기보다는 임대차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임대차 계약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당시에 센터 마리나 파크를 건설하고 나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그 대금 지급을 대신해서 소송을 했는데 조정 작업 중에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상호간에 공사 건설사하고 사업자 간에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이제 본 의원이 열람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입찰 관련 서류에 네, 대해서. 네. 근데 그 업체가 이제 자본금 56억 정도에 부채가 50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건설업 공사 대금이 42억이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구청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5년부터 임대차를 하면서 상환될 때까지 연간 20% 이자를 납부한 데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42억에 연간 20% 6년이면 이자가 50억이 넘습니다. 네. 그럼 이 서류는 이 회사의 자본금은 95억이 돼야 되고 부채가 90억이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을 저희가 했고 이거는 사실 뭐 사업자 개인적인 개인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발생된 채무라서 문제 없다 이 말씀이시죠? 뭐 일단은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고 네. 신청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자금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투자 의향서로 대체한다고 하셨죠? 네, 네. 투자 의향서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 효력이라기보다 그걸로 정성적인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돼야 투자 심사를 할 수 있고 투자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향서를 보고 저희는 판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협약이 뭐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럼 투자 의향서하고 투자 양해각서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까지는 제가 뭐 판단을 못했습니다. 투자 의향서 그 다음 단계가 투자 양해각서입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MOU라는 거죠. MOU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 상호간의 양해 각서이기 때문에 뭐 입증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투자 양해각서 MOU보다 더 낮은 단계입니다. 투자 의향서. 네. 그것만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하는 게 전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그 일부 구성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분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컨소시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륙 양용버스 사업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컨소시엄이. 네. 그런데 참여한 특정 업체의 부채 상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컨소시엄에서 투자 금액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구성원 중에 한 업체가 개인 법인 자격으로 지금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투자 얼마 정도 투자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제가 50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투자 받아 이 부채가 90억인데. 그거는 개인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답변 드릴 문제 없다. 수가 없고요. 예. 자, 여기 보시면 다음에는 사업부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온 의원이 봤을 때는 그 임차 계약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업체는 부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사업성이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컨소시엄 전체적으로 다시 SPC를 구성을 할 겁니다. 지분이 68%, 22%, 10% 이렇게 해서 세 개 업체가 SPC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고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할 텐데 판단이 되면 기책 사유를 물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투자는 SPC에서 투자를 받는 게 아니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개 업체가 한 50억 정도 투자를 받을 계획인데 SPC는 별도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SPC가 구성이 되면 SPC 차원에서 투자금을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한 업체는 왜 지금부터 투자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장을
사업장을 지금 입출수 공간을 센텀 마리나 파크라는 기보유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임대차 계약 문제라든지 이걸 해결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억 투자 받으신다 했잖아요. 예, 그 업체가 부채가 90억인데 50억 투자 받아 90억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본인 자산이 40억 이상 돼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50억 투자금을 받으면 40억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돌려줘서 임대차 계약을 좀 해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연간 20% 이자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예, 자료입니다. 예. 그리고 이 업체는 그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해운대구청에 이 자료와 상관없습니다.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네. 그 사업수행 계획서에 따르면 지금은 시설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일단 계속 그 2016년까지 이 사업을 무동력 해양 레저 사업을 하다가 계속 적자가 난 상황이고 그래서 휴업 신고를 해서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고 17년, 있습니다. 18년, 19년, 20년 현재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휴업 못하는 한 거죠. 왜 휴업을 할 수밖에 없냐면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6년간 정부의 해양 레저 특화 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는 업체가 과연 이 수륙 양육버스는 제대로 운영하겠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차순위 업체의 이의 제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검증해야 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인 컨소시엄을 상대로 협상 전문 인허가 그 기관까지 불러서 자문단 회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소명을 다 했고 협상단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협약 체결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소명이 문서로 확인되는 겁니까? 그 회의 자료는 회의 결과 보고는 있습니다.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소명할 때 예. 문서로 제출했습니까? 말로 문서는 아니고 소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만 듣고 그 지금 어디 내용을 있습니까? 실시 협약에 담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실시 협약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은 넣어놨습니다. 말만 듣고 했단 말 아닙니까? 말만 듣고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소명이라는 게 말 아닙니까? 말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협의나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빙 자료가 따로 필요는 없고 그 결과 보고를 다 남겨놨습니다. 그 문서로 확인하셔야죠. 자 그리고 노선도 지금 최초 제안한 거하고 지금 다르게 수정되고 있죠. 최초 제안 그 컨소시엄이 제안한 그 내용은 우리가 시가 공고한 내용하고는 조금 노선이 달랐습니다. 이게 센텀 마리나 파크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쪽으로 입출수를 하는 지금 노선을 거기를 잡았습니다.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입출수 공간을 센텀 마리나 파크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공간은 쓸 수 없을 거고요. 쓸 수 없게 되면은 그 저희가 기제안한 광안대교 밑에 시설관리 사업소 그 부분에 입출수 공간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차량 투입 관련 사항입니다. 최초 미국에서 전량 수입하기로 했다가 현재 일부 국내 생산도 병행하는 것으로 병행됐습니다. 그죠? 네. CS 동의해 줬습니까? 그거는 협상 자문단 회의하면서 그렇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최초에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도 같이 하겠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정상 저희가 가급적이면 1년 이내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공모 지침서에 담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비 차량까지 5대를 제조하기 위해서 2대는 미국 현지에서 작업을 하고 같은 건조 검사를 받기 위해서 3대는 국내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자,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생산은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까? 자체 기술입니까? 기술 협약을 지금 까미사하고 해서 기술 협약 그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기술자가 가서 미국 가서 기술 전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기술 전수 받으면 국내에서 5대 다 생산하지 왜 2대를 수입합니까?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그 미국의 가미사에서 제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체 과정을 다 보고 부품까지 다 보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가는 겁니다. 네. 그럼 국내 이 수륙 양용버스 관련 제조 기술을 가진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차순위 업체 한 군데로 제가 알고 한 있습니다. 군데밖에 없죠. 네. 이 수륙 양용버스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업체는 물론 차순위 업체가 됐죠. 자, 그러면 17조 보시면 됩니다. 자, 인허가 관련 절차 조건을 완료하고 공모에 참여한다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료했습니까? 인허가 절차를 네. 예. 저 조항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위한 제반 조건들을 뭐 완료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고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아니죠. 유도한 여기는 겁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사업 설명회도 했고 마지막에 공모를 해가지고 업체 두 곳이 들어왔는데 두 곳 모두 사실 같은 조건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전체적으로 완료하고 들어오고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아니 국내 생산 기술이 있는데 인허가도 안 받고 국내 생산을 합니까? 저기 인허가 절차라는 것은 차량에 대한 등록, 선박에 대한 등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한정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륙 양용버스 연료는 뭘 씁니까? 디젤을 씁니다. 디젤이죠. 왜 디젤을 쓰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뭐 육상과 수상을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마력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엔진 자체가 디젤 엔진이어야 가능한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되면 국장님 차량이 디젤입니까? 가솔린입니까? 제 차량 예. 말씀이에요. 디젤입니다. 몇 년식입니까? 2010년식입니다. 그러면 DPF 방식이겠네요. 요소 환원수 안 쓰죠? 예. 예. 자, 국내에 수입되는 최근에 미국 차량들 중에 디젤 차량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없죠? 예.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내 인증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자, 유로6를 충족해야 된다 돼 있는데 네. 미국에 수입되는 차량 엔진 방식은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어떤 방식이죠? 구체적으로 제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예.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국내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로6 엔진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미국에서 국내 디젤 차량들이 미국산 디젤 차량들이 국내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 유로6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진 방식이 요소 환원수를 이제 같이 쓰는 SCR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몇몇 나라를 수출하기 위해서 굳이 엔진을 개발해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미국에서 그 만들겠다는 업체 엔진 방식도 확인 안 하시고 어떻게 그걸 하신단 말입니까? 엔진 지금 컨소시엄 중요한 문제죠. 사업자가 활용하려고 하는 엔진이 유로6 엔진이 맞고요. SCR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사업 계획서에 제출이 되어 있는 자, 상황입니다. 그럼 국내에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하는 차량 샤시가 어디 제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볼보 트럭 샤시를 쓰려고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유럽이죠. 그거 아닙니다. 지금 국내 볼보 트럭 인증을 받은 샤시를 미국으로 보내서 그렇죠. 거기서 현지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아니 근데 국내에 지금 수입하는 것도 볼보 아닙니까? 네네. 근데 국내 인증을 받은 그 볼보 그렇죠. 샤시를 SCR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 인증 다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2위 업체가 된 차순위 업체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제품을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인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당연히. 네. 국내 유통이기 때문에. 자, 지금 대충 정리를 해보면 미국에서 수입도 하고 국내 생산도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동시에 가능합니까? 저희한테 일정을 제출했고요. 그 일정에 저희가 거의 뭐 한 2주 단위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샤시만 도입해서 이제 국내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샤시는 계약 체결됐습니까? 지금 그 샤시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도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면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스나 트럭 같은 게 통상적으로 주문 제작입니다. 수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에 주문을 해도 여러 가지 기존 주문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네. 그러면 유럽의 그 볼보라는 회사가 언급하셨으니까 한국에 이런 사업이 될 줄 알고 미리 예측해서 샤시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계약에서 샤시 들어오는데 6개월, 지금 7월입니다. 현실적으로 샤시를 가지고 개조해서 내년 7월까지 운행이 가능합니까?
가능성 여부는 일단 저희가 진행하면서 판단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미리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계산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미리 예단이 안 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입찰 지금 출발해서 만약에 지금 다 됐다 치고 유럽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들어와도 3개월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모델링 해야 되고 해양 관련 인증 받아야 되고 국토부 관련 차량 관련도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7월달에 출발 저는 보는 건 어렵다 봅니다. 자, 그리고 입찰 당시에 담당 직원이 2개 업체 모두 수입 차량을 사용합니다라고 발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언론 인터뷰는 왜 그렇게 하셨죠? 수입한 그거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라고 언론 인터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선정 심의위원회 안에서는 절대 발언할 수 없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민단체 시위 상황에서 그 당시 나와 있었던 관계자하고 기자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국내 제조 기술로 부산에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수입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확인 안 하신 거네요. 직원이 정확히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그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건 허위 정보죠. 자, 본 의원은 그 해당 부서 직원들이 이 업체의 차량을 실제 탑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네. 아니 직접 타보셨는데 그게 국내 제품이 수입 제품인지 구분이 안 돼요. 핸들에 마크가 돼 있는데 부여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2대의 차량은 그 예전에 저 무의도 해운이라고 해서 거기서 만든 업체 차량을 리모델링해서 조립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새로 제작한 그 차량이 그 인증을 다 통과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인증 다 통과인지 왜 확인을 못하면 입찰 서류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를 실제 타보신 차는 부여에서 운행하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까 동영상에 나오는 예, 차량도. 예, 예. 아니 타보고도 어떻게 이게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자, 평가 항목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 기술과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정성평가가 될 수 있습니까? 정량평가는 서류로 당연히 실무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고, 그 내나 신용 등급이라, 당연하죠. 네, 신용 등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고, 안정성 평가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전 부분을 어떻게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서류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정성적으로 평가한단 말입니까? 그거를 사업 계획서안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넣으라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성평가를 해서 한단 말입니까? 차량 도입 계약서도 작성 안 됐는데 차량 도입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선정된 업체가. 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안전성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미국의 안전기준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이 다른데.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 까미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27개국 80개 그 수륙 양용 버스에 대한 보편적인 안전성은 담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바탕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미국의 안전기준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은 얼마나 다릅니다. 미국은 NCAP이고 한국은 KNCAP이에요. 인증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상황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안전에 대한 인정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님은. 네, 네.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서류만 보고 인정을 한단 말입니까? 안 맞죠. 자, 한 곳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죠? 직원들이 직접 타봤죠. 네. 근데 한 곳은 실체가 서류하고 컨소시엄의 말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실체가 없는 업체가 선정됐는지 본 의원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동영상에서 나왔다시피 부여의 백마강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네. 증빙이 다 가능하고 그 선정도 안 해줄 거면서 타기는 뭐하러 탔습니까? 용역 그 과정에서 용역 팀에서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그 수영강 요트 경기장 그쪽에서 입출수가 가능한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탔습니다. 입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 확실시 되는 업체의 차량을 시승했다는 게 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여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례 조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업체는 완전히 희망 고문 당한 거네요. 맞죠? 근데 그거는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돼야 될 과정이고요. 사례 조사를 위해서는 그 사례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디자인, 자, 담당 그 직원 언론 인터뷰를 보면 네. 그 디자인 부분과 국내 생산 공장 건립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 디자인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뾰족한 부분이죠. 이게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이고, 요거는 그냥 뭐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국내에 이런 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버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저거는 자동차 기준에 조금 맞지 않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디자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국내 기준도 모르고 그걸 디자인을 좀 좋은 점수라고 주면 됩니까? 저거는 근데 특장차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게 그 여러 가지 이제 특장차에서 기능적으로 저렇게 해야 되는 구조가 되면 해석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 그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특장차를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군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바퀴 위치를 보십시오. 운전석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국내 버스는 모양이 좀 직사각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회전 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것도 협상 자문단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또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 도로교통공단 측에서 와서 계속 도면을 협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입찰을 할 때 이런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놓고 협상하면서 디자인이 바뀌고 이 디자인이 차량은 디자인이 하나 바뀌면 설계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입찰할 때 서류하고 협상할 때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인정이 됩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2025년에 공장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네. 자, 부지는 대략 어디쯤이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지는 지금 업체가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색을 하고 있다. 예, 예. 자, 지금 2021년 7월입니다. 네, 근데 기사만 보면 2025년에 국내 생산한다고 돼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4년 동안 부지 매입하고 건물 짓고 설비 도입하고 네.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업 계획서 제안을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업체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2025년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국내 생산을 하겠다 해놓고 왜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행되는지를 검증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땅도 지금 매입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곧- 미국에서 들어왔습니까? 아니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부지가 그 해양이나 그 수상 쪽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건을 다 따져보고 물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특정 업체의 대표가 2016년에 국고보조금 유형에서 입건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과거법으로는 3년, 최근에 개정된 법으로는 5년간 공공입찰 자격이 제한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물론 뭐 과거 일이니까 자격 제한 없다 하더라도 네,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가 된 사항이고 저 자격 제한 요건이 된다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그 구성원 컨소시엄이 SPC가 되면 그런 부분에도 계속 그 검증을 해 나가도록 한 하겠습니다.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도입될 차량의 예상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제가 그 지금 계약을 계약적으로. 체결할 거기 때문에 예. 곧 그 성급금률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차량이 얼마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8억 예.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버스 가격이 이 요금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안이고 네. 나중에 보조금 집행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 가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공산품이지 않습니까? 네. 가격이 다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을 확인이 안 되면 뭘 믿고 도대체 계약을 하신 겁니까? 이게 선정했습니까? 맞춤형 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도면 아니, 설계가 다 그러니까요. 나오고 나서 사업비가 맞춤형 제작이기 때문에 네. 옵션에 부품당 가격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추정 가격은 나온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가격이 전체적으로 나옵니까? 정확하게 설계 도면을 작성 중이기 때문에 차량 단가에 대해서는 그 지금 아직 설계 도면 작성 안 했단 말이죠. 작성 중입니다. 작성 중이잖아요. 예, 도면 그거를- 들고 있단 말 아닙니까? 그거를 기관에다가 지금 넘겨서 인증을 먼저 받고 제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면 그려가지고 아직 도면도 다 안 그렸고 도면 그려가지고 제작해서 국내에 수입해서 하는데 내년 7월까지 지금 1년 남았는데 도면 제작 일정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다 했고요. 예, 그 일정 따라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대만에 최근에 이제 가오슝에 도입된 수령 양용 버스가 있습니다. 하나로 약 10억 정도 왔다 갔다 된다 하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부산에 시티투어 버스가 있죠. 네, 네. 이 시티투어 버스 부산에 도입돼 사용 허가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된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못하셨습니까? 예.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렸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선박은 특성상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선박은 서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차량은 실제 차량이 들어오기 전에는 환경이나 안전 관련 인증이 안 되죠. 네, 네. 시티투어 버스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렸습니다. 네. 그럼 올 연말에 차가 들어와야 돼요. 네. 맞죠? 네. 지금 도면 그리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일정상 받은 걸로는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완성차가 들어오게 되면 국내 제작 그 차량하고 같이 수입은 수입차 등록 요건에 따라서 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순위 업체가 차량을 국내에 언제 들어올 계획입니까? 국내 지금 일정상으로는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지금 들여오는 것으로. 자 그럼 제가-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오겠죠. 네네. 선박으로 실어 오죠. 네. 얼마나 걸립니까? 물류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 한 달 반에서 2달 이상 걸립니다. 네. 그러면 10월 달에 출발해야 돼요. 네. 미국에서. 네. 지금 도면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제작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현재로는 한 8개월, 7개월, 8개월 그러니까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하나 하는데 8개월, 7개월 걸리는데 어떻게 연말에 도입한단 말입니까? 지금 7월이에요. 네. 제작하는데 7개월, 8개월 걸리는데 어떻게 12월 달에 도입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일정을 1년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했고요. 등록하고 인증까지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빨리 됩니까? 어차피 이 절차가 다 있는 건데요. 아니, 연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도 국내 도입이 올해 안에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평균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업체에서는 지금 직접 현장에 가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게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와야 되는 시간도 있고요. 8개월, 7개월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2021년도 14월까지 있습니까? 12월 끝이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연말까지 들어옵니까? 불가능이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만 해도 올 연말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그 들어오는 차량 도입 일정까지 지금 정확히 로드맵을 확인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연말이라고 제가 기억은 하는데 아마 일정표를 제가 다시 보고 그거는 아니 말씀을 그것도 드리도록 확인 하겠습니다. 안 하시고 그래서 그 네. 체크를 합니까? 그러면 자 어쨌든 협약서 상에 뭐 상호 협의하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네. 안 되면 기간 연장해 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자문단을 조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게 진짜 지연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겁니다. 당연히 성공을 위해서 한다 하죠. 주문해서 들어오는 시간이 7개월, 8개월 걸리니까 성공을 위해서 합니다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네. 매우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어떤 업체든 이 사업에 대해서 뭐 한정 면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공공 기여도 저희가 하도록 진행을 해 왔고 그거를 담보 지금 하고 있는데 특혜라고 하면 어떤 업체가 되든 그런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 면허는 이미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백마강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꾸 언급하면 저 역시도 뭐 특정 업체를 거론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군데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어요. 실물도 있고 직원들도 다 받고 실제로 부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한 군데 업체는 자금 문제, 기술 문제, 인증 문제가 아직 서류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선정됐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뭡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도록 돼 있고 거기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평가 결과에 보면 이 두 사업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점수를 내다 보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한 업체가 되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의혹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심의위원들의 공정함을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류만 보고 그게 한다라는 게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서류만 보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본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조금 전까지 지켜보신 상황에 대해서 오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이 수륙 양용 투어버스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 그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뒤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여러 번 받았는데 절차에 있어 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선정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 문제 제기에도 상당히 타당한 합리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 제시하신 사업 시행자의 귀책 사유나 또는 위법성이 발견돼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부산 수륙 양용 투어 사업 수용자의 앞으로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문제에 대한 응답을 보고 또 그 과정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백스코에서 개최된 국제 보트쇼 가셨죠? 네, 갔었습니다. 여기서 이순희 업체 제품 보시고 칭찬도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네, 네, 네. 제품 보셨죠? 네. 과연 시장께서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가 있는 업체 쫓아내고 없는 업체 모시고 오는 겁니까? 이 심의 과정에는 제가 전혀 관여를 그러니까 물론 못했기 심의 과정은 때문에, 빼고. 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가 이런 지역의 사업을 하는데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절차 또 심의 전문가들이 내린 판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직 실시 협약이 되지는 않은 상태니까 협약 체결했다고 아까 12일에 협약은 체결했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초 했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 즉각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장께서 주장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시민 공청회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단 조건은 입찰에 참여했던 부분들 업체들은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하고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제한하고 오지 마라 하고 요 선정된 업체만 가지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 일단 심의를 통해서 이 판단하고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또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거짓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보은 의원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컨소시엄의 한 대표가, 업체 대표가 시장님과 대학 동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는 이 수륙 양형버스 양쪽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예, 본 의원이 뭐 개인의 뒷조사까지는 할 수는 없으나 전혀 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겠습니까만은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믿어보겠습니다. 자, 최근 연이어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시민들께 미안한 마음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함께 이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은 취임 후에 사연 제한과 시간을 풀어준 것이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시장으로 시민들께 사과하십시오. 4인 제한을 제가 취임하자마자 풀은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우리가 이 단계별 완화 조치가 가능한 조건 하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1단계로 저희가 내려갔을 때 취했던 1단계에 해당되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미술관, 부산유치 제발 정치 쟁점화 좀 하지 마십시오. 있는 미술관 잘 관리하시고 더 발전시킬 노력을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선거 과정에서 그 갤러리 문제를 여러 가지로 곤혹을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이 미술관 얘기를 꺼내고 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술관 유치는 제 개인적인 일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 균형 발전에 대한 전국 30여 개 자치단체들이 함께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왜 정치적 쟁점화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전혀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아직도 지방의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사례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계속 쟁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수한 시장님의 순수한 의도를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조금 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체적 진실이 있는 것은 외면하고 실체도 없는 단지 서류와 컨소시엄의 주장만 믿고 선정하는 이번 사업이 과연 어떤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인지 시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부산은 산과 강과 바다, 거기에 온천까지 어우러진 사포지향의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바다와 강 그리고 육지를 연결하는 수륙 양형버스는 그 도입 기사만으로도 시민들과 부산을 찾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수륙 양형버스 도입 사업이 부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가 기후가 되어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제기된 각종 의문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